봅시다. 447번부터 먼저 보자. 자, 우리가 이제 계속 그래프 문제를 보고 있는데 지수로그 함수 이제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꼭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특정 4분면을 지나거나 지나지 않는 문제들, 특정 4분면을 지나거나 지나지 않는 문제들을 볼 건데, 항상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항상 똑같아. 항상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거냐면, 첫 번째로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좀 말이 안 돼. 문자를 끼고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래프를 그릴 거야.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니까 뭘 보고 싶다라는 거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싶은 거야. 그래프의 개형.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밑이 4지. 밑이 4야. 자, y는 4에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k니까 굳이 얘기를 해보면 얘는 y는 4의 x제곱을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잖아. 그러니까 밑이 4, 그러니까 1보다 큰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라는 개형을 가지고 조건을 만족하게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그럼 봅시다. 4, 4분면을 지나지 않고 싶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래프를 원래 일반적으로 y는 4의 x제곱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얘를 내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뭐 위로 올렸는지 아래로 올렸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4, 4분면을 지나지 않고 싶다 그랬으니까 그걸 만족하도록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그럼 뭐 얘를 왼쪽으로 이만큼 뭐 위아래로 옮겼다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y는 이렇게 그려진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지. 4, 4분면을 지나지 않게끔. 그럼 그렸어. 그러면 두 번째, 답은 항상 뭘 이용해서 구할 거냐. 100%는 아닌데 99.9%라고 할게.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y절편을 가지고 답을 낼 거야. y절편의 범위를 찾으면 돼. y절편의 범위를 찾는 순간 답이 만들어지겠다. 지금 보면 여기 y절편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 계산이나 해볼까? y절편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니까 y절편이 지금 얼마가 되냐면 k 더하기 16이 될 거야. 얘가 y절편이 되겠지? 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면 4, 4분면을 지나지 않겠니? 이 y절편이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고 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y절편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냐면 정확하게 0까지, 딱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겠지. 0이면은 4, 4분면 안 지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y절편이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위에 있으면 돼. 0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항상 y절편으로 답을 낼 거야. 그래서 k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6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6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똑같이 풀어나가게 될 거라서 절편 찾는 문제 좀 잘했으면 좋겠고, 450번 한번 봅시다. 450번 지금 한번 풀어볼래? 이걸 한번 풀어보자. 요거는 한번 해봅시다. 시간 잠깐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잘했겠지? 지금 로그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우선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8이야. 항상 이제 우리 앞에 로그 배웠으니까 로그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항상 언제지? 진수가 0일 때야. 그러니까 점근선이라는 게 뭐라고 기억됐으면 좋겠냐면 절대 될 수 없는 거거든. 절대 될 수 없는 거. 로그는 절대 진수가 0이면 안 돼. 지수는 언제지? 지수 함수는 지수가 절대 0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지수가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가 항상 점근선이 될 거거든. 그래서 진수가 0 되는 x값이 마이너스 8이다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0 된다라는 거니까 a가 플러스 8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a는 그냥 8로 고정 이렇게 나오겠다. 여기 이제 바로 나와줘야 돼. 바로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얘가 이제 3, 4분면을 지나고 싶대. 그럼 다시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y는 로그 2분의 1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 그치? x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그래프야. 근데 얘가 3, 4분면을 지나고 싶다 그랬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떻게? 조건을 만족하게 3, 4분면을 지나게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그럼 로그 2분의 1 x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을 건데, 얘를 뭐 x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 y축으로 b만큼, 얘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조건을 만족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쳐봅시다. 항상 답은 누구로 우리 결정을 지을 거라고? y절편으로 결정을 지을 거야. y절편으로. y절편 구해봅시다. x에다가 지금 0 집어넣으면 되니까 로그 2분의 1에 8 바로 할게. 얘 지금 2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b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게 y절편? 그럼 봐봐. 3, 4분면을 지나기 위해서는 이 y절편이 어떻게까지 갈 수 있냐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원점보다 밑으로 내려왔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0보다 무조건 밑에 있으면 되겠다. y절편이 0보다 밑에 있으면 된다고. 같으면 돼, 안 돼? 같으면 안 되지? 3, 4분면 지나면 안 돼? 항상 y절편으로 답을 낼 거야. 그래서 b는 3보다 작아야 돼. 3보다 작아야 돼. 근데 문제에서 정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했잖아. b가 최대한 커지고 싶다는 얘기지. 그래서 b가 얼마일 때? 2일 때 10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4분면, 특정 4분면을 지나거나 지나지 않는 문제는 몇 번 문제를 풀어보면 다 똑같이 문제를 풀게 되거든. 그래서 잘 풀 수 있을 거고, 이제 이게 조금 꼬아졌을 때 451번처럼 꼬아질 건데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문제라서 잘 한번 해봅시다. 자, 보자. 요즘 문제가 좀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어. 왜냐면 하나 가지고 4분면 지나는 것도 힘든데 지금 갑자기 두 함수가 제2, 4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그랬거든. 자, 보자. 우리가 부등식을 대하는 자세야. 부등식.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의 목표, 공통수학 1의 목표가 뭐라고 맨날 얘기하냐면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다 같다. 이게 우리 문제의 핵심이야. 맞니?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다 같다가 핵심이거든. 우리 한 번만 생각을 해봐봐. 내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를 풀고 싶어. 요거를 풀고 싶어.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얘 인수분해가지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작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잖아. 이렇게 문제를 풀게 돼. 한 번만 생각해봐. 이 부등식에서 결국은 이 기준값들. 부등식이니까 범위가 나올 텐데 이 부등식들의 기준이 되는 값들은 결국 누구지? 방정식의 해인 거거든요. 결국은 방정식의 해인 거야.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냥 사실 2차 부등식, 말이 2차 부등식이지 어떻게 풀었어? 방정식 풀고 작으면 사이값이라고 풀고 있잖아. 방정식 풀고 크면 바깥쪽 값이라고 풀고 있잖아. 부등식을 푼다는 건 결국 뭘 푼다라는 거랑 똑같아? 방정식을 푼다는 거랑 똑같아. 너네 부등식을 푸는 게 편해? 방정식을 푸는 게 편해? 당연히 압도적으로 방정식이 편해. 왜? 부등식은 범위를 이게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큰 건지 작은 건지 방향을 신경을 써줘야 돼. 방정식은 그럴 필요가 있니 없니? 없지. 너네도 한 번만 생각해봐.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거든.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거든.
그럼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건데 나는 결국 이 알파랑 베타는 뭐처럼 느끼고 풀고 싶냐면 기준이 되는 값이 결국은 방정식의 해일 거야. 이 생각을 갖고 문제를 풀고 싶다고. 이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대하는 자세 중에 하나가 돼야 돼. 부등식은 방정식으로 풀 거라고. 그럼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똑같아. 그래프 특정 사분면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어떻게? 상황을 만족하게. 지금 그래프를 그린다고 봤을 때 너네 얘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지. y는 2의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이가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야. 그럼 저거는 정확하게 그려주면 되겠다. 지금 2사분면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2사분면에 좀 강조해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얘는 지금 밑이 2보다 2, 이렇게 쓰자. y는 2의 x제곱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만큼 내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지. 선생님 좀 팁을 좀 하나 주면 무조건 x절편, y절편 이용해. 얘 x절편 어떻게 되니? x절편. 얘가 0 될 때잖아. 그러니까 는 1 될 때, 지수가 0일 때, 마이너스 2. 여기 지나겠다. 여기를 지날 거야. 이렇게 진행했지. y절편은 x가 0일 때잖아. 0 집어넣으면 2의 제곱 빼기니까 3인가? 여기쯤 이렇게 지나겠다.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겠죠. 이렇게 그려주겠지. 얘가 y는 2의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가 되겠네. 그 다음 요놈. y는 로그 3분의 1의 x 플러스 a제곱이 x 플러스 a거든. y는 로그의 3분의 1의 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래프 개형만 잡으면 되거든. 로그 3분의 1 x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얘를 왼쪽으로 넘겼어. 왼쪽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할 건데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이 뭐냐면 요 놈하고 2사분면에서 만나고 싶어. 어디서 교점이 만들어져야 돼? 2사분면이니까 여긴 안 돼. 절편은 빼고 이 노란색하고 만나고 싶은 거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면 되겠니? 요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네. 이렇게. 지금 너희가 여기서 부등식을 풀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될지 방향 잡기가 잘 안 보인다고. 그럼 너네가 그냥 생각을 해봐. 극단적인 것만 생각을 해보자고. 방정식 푼다고 생각해봐. 방정식 푼다고 생각해. 극단적인 위치 2개 잡을 수 있겠니? 어디랑 어디야? 이 2개겠지. 이 2개가 극단적인 위치겠지. 이것보다는 안쪽으로 가야 되고 이것보다는 이쪽으로, 얘보다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부등식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어쨌든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건 확실하지 않아. 이 2개가 기준인 건 확실해. 여기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0 지날 때가 하나의 기준이 될 거야. 기준 1이라고 할게. 그 다음 여기 0,3을 지날 때가 또 하나의 기준, 이걸 기준 2라고 하면 이게 답이라고. 이게 답인 거야. 무조건 이게 답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집어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0이 나오고 싶은 거잖아.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0 나오고 싶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 2, 0은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 2 더하기 이게 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로그는 언제 0이지? 진수가 1일 때 0이니까 진수가 1일 때 0 맞지? 마이너스 a는 3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있네. 그치?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0,3 지날 때야. 0 집어넣어 3 나와야 돼. 그럼 써봅시다. 로그의 3은 로그 3분의 1에 a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a는 3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a는 27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게 또 하나의 기준이 될 거라고. 이 2개가 일종의 방정식의 해인 거니까 당연히 부등식의 양끝값일 수밖에 없지.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9분의 1이 답인 거야. 어렵게 풀 필요 없다고. 무조건 부등식으로 풀려면 힘들어. 막 알파 뭐보다 커야 되고 작아야 되고 풀려고 하지 말고 항상 극단적인 상황 가지고 범위는 방정식으로 풀겠다. 잘 기억해줘. 그러면 453번 또 그냥 같이 봅시다. 이따가 꼭 다시 풀어보자. 꼭 풀어봐.
자, y는 1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x 마이너스 m제곱하고 y는 2x 플러스 1제곱이 1, 4분면에서 만나고 싶대. 그럼 얘도 또 빨리. 얘는 x 마이너스 m제곱 문자를 끼고 있으니까 바로 못 그려. 얘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니까 요거부터 먼저 빨리 그립시다. y는 2의 x제곱 플러스 1, 4분면에서 만나고 싶다고 했으니까 1, 4분면의 부각되게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기겠네. 이렇게 여기 지금 2를 지나면서 그럼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야. 딴 거 신경 쓰지 마. 뭐 16분의 1 이거 막 2에 해서 옮기고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 나는 뭐만 중요해? 개형만 중요해. 개형만 중요해. 그냥 2분의 1이 밑이 2분의 1이라는 게 핵심이야. 이게 밑이 2분의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게 평행이동이 됐겠지. 관심 없어. 어쨌든 1, 4분면에서 만나면 돼. 이렇게 그리자고. 이렇게 그리자고. 그럼 이 생각해봐. 부등식이거든. 최소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빨리 너네 뭐 생각했으면 좋겠어? 방정식처럼 풀어. 방정식처럼 풀자고. 극단적인 거 생각해봐. 얘가 평행이동이 될 거 아니야. 지금 뭐 x-m이니까 얘가 x축 방향으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겠지.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럼 왼쪽으로 가다 보면 극단적인 거 언제겠어? 여기지 여기. 0,2를 지날 때가 그냥 극단적인 값이 되겠네. 근데 0,2를 지나면 돼, 안 돼? 이때 안 되지. 이거는 1, 4분에서 안 만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기준은 얘가 될 거라고. 기준은 얘가 될 거야. 그래서 0,2를 지날 때 집어넣을게. 0하고 2 집어넣읍시다. 그럼 2는 16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그렇지? 그럼 얘가 지금 2가 되려면 얘가 32가 되면 되니까 m이 얼마면 돼? 5면 되겠다. m이 5. 무슨 말이야? m이 5면 여기거든. 여기거든. 그럼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이것보다 더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5보다 어떻게 되면 돼? m이 크면 되는 거 맞니? 조금만 여우같이 풀어볼래? 이게 이러면 돼, 안 될까? 그 만약에 둘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어. 답을 봐봐. 뭐 구해달래? 최소값 구해달래. 이거 안 되잖아, 그치? 이 최소값이 없잖아. 당연히 이거일 수밖에 없겠지. 근데 우리 그냥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된 거니까 오른쪽으로 더 가야 되지. 5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야 돼. 그러니까 커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다 터프 문제고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워봤자 요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넘겨서 454번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인데 한 번만 더 얘기할게.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함수가 여러 개가 나왔을 때 관계를 보는 걸 오늘 하루 종일 연습하고 싶은 거야. 함수가 여러 개 나왔을 때 관계를 좀 연습하고 싶은 건데 항상 밑이 같은 지수함수가 나오면 여기 봐봐. y는 2의 x 플러스 4제곱 y는 2의 x제곱 이렇게 밑이 같은 함수가 나오면 뭘 볼 거라고? 평행이동 관계를 볼 거라고. 평행이동 관계를 볼 거야. 봅시다. y는 2의 x 플러스 4제곱이 있고 y는 2의 x제곱이 있잖아. 그러면 이 둘은 정확하게 여기에 x 대신에 내가 x-4를 대입하면 얘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y는 2의 x 플러스 4제곱을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2의 x제곱이 되는 거니까 둘은 얼마만큼 관계? x축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한 관계가 있는 거라고. 다시 여기 있는 점 있지. 여기 있는 점을 선생님이 A라고 해볼게. A라고 해볼게. 그럼 얘를 정확하게 4만큼 평행이동하면 대응이 되는 점이 있다고. 그걸 A'이라고 해보겠다. 그러면 y는 2의 x 플러스 4제곱에서 얘가 위치하고 있는 포인트랑 y는 2의 x제곱에서 얘가 위치하고 있는 포인트가 어떻다고? 정확하게 같아. 이걸 나는 그냥 나 혼자만 부르는 얘기인데 이 둘을 대응점 관계에 있다고 얘기할 거야. 이 관계를 보는 게 항상 핵심이라고. 그럼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 선이 하나 그어져 있잖아. 이 점을 내가 B라고 해볼게. B라고 해볼게. 그럼 얘를 정확하게
4만큼 평행 이동하면 대응되는 점이 있을 거고 이 둘은 같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고. 대응점에 있는 거야. 대응점에 있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 A에서 B까지 요 내가 지금 2x 플러스 2제곱에 이렇게 휘어진 아이고 이렇게 그것도 하나 못 그려. 휘어진 정도를 이렇게 선으로 하나 만들어 보고 A 프라임에서 B 프라임까지 휘어진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지금 두 개는 완벽하게 모양이 같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완벽하게 모양이 같다고. 그렇지? 그러면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요 놈의 넓이를 구해달래. 근데 우리는 휘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바꾸는 게 핵심인데 눈치껏 풀면 바로 풀 수 있거든. 여기 지금 휘어진 정도랑 여기 휘어진 정도랑 똑같잖아.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내가 여기랑 A랑 B를 직선으로 이렇게 한 번만 연결해 볼게. 이렇게. 그럼 요 부분이 있지. 요 부분이랑 A 프라임하고 B 프라임을 직선으로 연결해. 그럼 요 부분이 있지. 둘이 넓이 어때? 완벽하게 똑같다고. 그럼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살짝 휘어진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건 뭐랑 똑같아질 거냐면 이 부분을 똑 떼가지고 여기다가 척 붙이면 이 모의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아져. 이거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절대 가로의 길이는 주지 않아. 왜? 이게 내가 보는 게 핵심이니까. 이거 뭐라고? 무조건 4라고. 2. 평행이동의 관계. 옆에 가로의 길이는 무조건 4인 거고 높이는 좋지. 16에서 어디까지? 1까지니까 얼마야? 15야. 그래서 답은 60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거 우리 이제 예전에 마풀교과서에서도 풀어봤던 문제잖아. 이게 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자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굳이 푼다면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얘를 똑 떼가지고 여기다가 붙이면 직사각형으로도 만들 수 있지. 이렇게 보고 싶은 거 보면 돼. 어쨌든 가로의 길이가 4고 높이가 15다라는 것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평행사변형으로 보여준 이유는 가끔 직사각형으로 안 보일 때가 있어. 평행사변형이 좀 더 쉽게 보일 때가 많거든. 그래서 평행사변형으로 보여줬고 나도 직사각형이 먼저 보일 때는 직사각형으로 푸는 편이라서 관계만 좀 잘 보면 되겠다. 455번에다가 별표를 좀 하나 치고 볼게. 선생님이 너무 중요하게 했던 얘기인데 선생님이 예전에 지수함수 할 때 한번 했던 얘기야. 한 번만 봅시다. 문자로 하지 말고 한 번 했던 얘기니까 볼게. 여기 지금 2분의 1 x제곱이 있고 3 곱하기 2분의 1 x제곱이 있어.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밑이 같은 지수함수는 무조건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관계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 근데 여기 지금 3을 곱했지. 함수에 3을 곱했잖아. 이거 빨리 무슨 관계로 볼 수 있어야 돼? 평행이동 관계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평행이동 관계로 볼 수 있어야 돼. 잘 봐봐. 빨리 멍 때리지 말고 3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을 평행이동 관계로 볼 수 있어야 돼. 핵심은 딱 하나야. 여기 있는 3을 뭘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밑이 2분의 1인 지수로 표현하고 싶은 거 맞니? 밑이 2분의 1인 지수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라고. 우리가 뭘 쓸 거냐면 로그에 이렇게 될까? A에 로그 B의 C제곱은 지수가 로그로 표현되어 있으면 밑과 지수에 있는 로그의 진수의 자리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C 로그 B의 A로 바꿀 수 있다를 쓸 거라고. 이걸 쓸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위에 뭐가 숨어 있냐면 1이 숨어 있지. 저 1을 뭐라고 쓸 거야?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거지.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 빨리 졸지 말고. 졸지 말고. 이렇게 쓰겠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요 놈하고 요 놈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2분의 1에 로그에 2분의 1에 3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이 될 거고. 그럼 밑이 같은 지수의 곱은 지수끼리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드디어 뭐라고 쓸 수 있겠다? 2분의 1에 x를 먼저 쓸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라고. 맞니? 여기다 다시 한 번만 쓸게. 나중에는 바로바로 만들 수 있어야 돼. 2분의 1에
x 더하기 로그 2분의 1에 3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라고. 그럼 둘은 무슨 관계야? 둘은 무슨 관계야? 여기 지금 내가 x 대신에 뭐 집어넣은 거야? 플러스 2분의 1 로그 3을 집어넣은 거잖아. 그치? 좀만 이쁘게 써볼까? 마이너스 로그 2의 3으로 써도 되는 거 맞니? 이렇게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둘은 무슨 관계? x축으로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관계라고. 맞니? 그럼 여기 있는 점을 x축으로 그대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 대응이 될 거야?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하면 대응이 되겠지. 이 길이가 요거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것도 같은 위치 관계에 있겠지. 그러니까 요 둘과 요 둘은 어떻다고? 휘어짐의 정도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생각을 할 거야? 요 둘을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이 둘을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요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가 어때? 완벽하게 똑같아. 좀 이렇게. 그래서 얘를 똑대다가 여기다 붙이면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가 뭘로 바뀌냐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로 정확하게 바뀔 거라고.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지. 맨날 문제 똑같아. 맨날 똑같아. 그럼 가로의 길이는 로그 2의 3, 높이는 3분의 2에서 2까지니까 3분의 4인 거 맞니? 둘이 곱한 게 답이 되겠다. 3분의 4의 로그 2의 3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항상 관계만 좀 잘 보면 되고, 선생님이 예전에 지수함수 할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잖아.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런 걸 보기 위해서였다 라는 거 잘 봐주고. 문제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이제 계속 조금씩 꼬우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458번 그럼 지금 한번 해볼까? 458번 우리 458번 봅시다. 봅시다. 자, 잘했겠지? 자, 로그 2의 4x를 빨리 둘 밑이 같은 로그 함수니까 평행이동 관계. 그럼 우리 진수의 곱은 두 로그의 합이니까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4니까 바로 쓸게. 2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맞니? 그러니까 둘은 무슨 관계?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관계야. 다시 둘은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대응점 관계에 있을 거냐면 요 점을 선생님이 A다라고 하면 얘를 위로 그대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둘이 대응점 관계에 있는 거지. 이 둘이 대응점 관계에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를 B라고 하면 B를 그대로 정확하게 이만큼 옮기면 대응점 관계 B'에 있을 거고. 그럼 무슨 말이야? A에서 B를 이렇게 연결한 선과 A'과 B'을 이렇게 연결한 선이 완벽하게 모양이 똑같다라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휘어진 도형의 넓이는 못 구하겠는데 뭐는 할 수 있다? A랑 B를 직선으로 연결하고 A'하고 B'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정확하게 같아서 이걸 똑대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로 바뀌겠다. 그래서 요 세로의 길이가 2다라는 걸 이 평행이동 관계로 찾아야 되는 게 이 문제의 전부인 거지. 가로의 길이는 여기 1부터 4까지니까 3이라고 주어져 있네. 그래서 3 곱하기 2가 돼서 6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평행이동 관계를 볼 거야. 자, 그럼 이제 461번에다가 별표를 좀 하나만 치고 선생님이랑 아름다운 걸 한 번만 해보자고. 나는 너희가 잘 익혔으면 좋겠어. 선생님 지금 이제 고3 수업하잖아. 선생님 이제 메인으로 수업하는 바는 고3인데 고3 친구들이 이제서야 이제 드디어 이 확대 축소의 편한
편안함을 드디어 깨닫고 이제 잘 쓰기 시작하더라고. 선생님이 한 얘네들 그 친구들 1년 정도 수업을 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드디어 이제 잘 쓰더라고.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유용한 거구나, 편한 거구나를 깨닫고 쓰고 있어.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한 번만 더 할게. 호림이도 새로 왔으니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우리 y는 자 fx라는 함수가 있어.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선생님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번만 해볼게. 이렇게 표현해볼게. 원래 fx는 함수라서 막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 이걸 그냥 fx 그래프라고 생각해줘. fx 그래프.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x표, 여기가 y좌표, 여기가 2고 여기가 2야. 이런 삼각형이 fx의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한 번만 해보자고. 잘 봐봐. 잘 봐줘. 자, 첫 번째. 내가 y는 fx에 x 대신 ax를 집어넣어 볼 거야. y는 fx에 x 대신 ax를 대입해 볼 거라고. 그러면 y는 fax라는 친구가 되는 거잖아. 이 친구가 되는 거잖아. 얘는 무슨 뜻이라고? 무슨 뜻이냐면 x축 방향으로 a배 축소시킨 거야. 이상 썼네. 축소시킨 거야. 다시 x축 방향으로 a배 축소시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y축을 기준 삼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짜부시킨 거라고. 이렇게 짜부시킨 거야. 그럼 이 도형을 이렇게 쭉 짜부시킨다고 생각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지겠니? 얘가 2라는 건 변함이 없겠지. 내가 x축 방향 이렇게 두 배를 a배 이렇게 쭉 짜부시킨 거니까 얘만 이렇게 쭉 줄어들 거야. 이거 문자라고 하면 좀 힘드니까 선생님 그래프는 요걸 그려볼게. y는 f2x를 그려볼게. 그럼 얘는 fx를 몇 배? 2배 축소시킨 거라고. 2배 이렇게 짜부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여기가 2라는 건 변함이 없을 거고 이 2가 2배, 요 길이가 2배 쭉 짜부되니까 얼마로 바뀌겠니? 1로 이렇게 바뀌는 거 맞니? 여기도 2배 쭉, 그냥 공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야.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요게 f2x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f2x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게. 그러면 y는 f의 3분의 1 x는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3분의 1배 축소시킨 거야. 3분의 1배 축소시킨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3배 확대 맞아? 3분의 1배 축소시켰다는 얘기는 3배 확대인 거지. 얘는 3배 확대야. 어떻게? 얘를 3배 쭉 찢은 거라고. 이 고무줄처럼 공간이 쭉 늘어난다고 생각해봐. 이 길이가 2였는데 몇 배? 3배 늘어날 거라고. 3배 늘어날 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지겠니?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여기가 2라는 건 변함이 없을 거라고. y축은 건들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2가 3배 쭉 늘어났으니까 어디까지? 6까지 늘어났겠지. 얘는 마이너스 6까지 늘어났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야. 그럼 잘 봐봐. 만약에 지금 요 넓이 얼마니? 요 넓이 얼마야?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가 4지. 그치? 요 넓이는 얼마니?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가 2가 됐지. 한 번만 생각해봐. 함수를 2배 축소시켰잖아. 당연히 넓이도 2배 줄어들었겠지. 그럼 얘 계산 안 해도 알겠지. 3배 확대했잖아. 넓이 얼마가 됐겠어? 요 놈의 3배인 12가 돼 있겠지. 나중에 너네 수투 적분할 때 써먹어야 돼. 써먹어. 계산 많이 줄여줄 거야. 그럼 봅시다. 봐봐. 두 번째. 내가 y는 fx에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y 대신 ay, by를 집어넣는 건데 그렇게 표현하면 너희가
좀 헷갈릴까봐 이렇게 해볼게. 곱하기 b를 해볼게. 이렇게 함수 전체에다가 b를 곱하는 느낌이야. 함수 전체에다가 b를 곱하는 느낌이야.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y 대신에 b분의 1 y를 집어넣는 건데, b분의 1 y를 집어넣는 건데, 그래서 그냥 b를 곱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y는 b fx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함수에 b가 곱해진 거야. 함수에 b가 곱해진 거야.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 y축 방향으로 함수를 b배 확대한 거야. 함수를 b배 쭉 찢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y는 2f x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x축 y축이 있을 때 얘를 y축 방향으로 x축을 기준 삼아서 쭉 2배 늘린 거야. 그럼 요 길이가 공간이 2배 늘어날 테니까, 요 길이가 2였는데 2배 늘어나니까 좌표가 어떻게? 여기 좌표가 4로 바뀔 거라고. 당연히 x축은 늘어나는 게 없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인 건 변함이 없는 상태로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도 넓이가 어떻게 되겠니? 2배 늘렸잖아. 2배 늘렸으니까 넓이도 2배 늘어났겠지. 넓이도 2배 늘어났을 거야. 자, 이게 확대 축소의 기본 원리야. 자, 언제 쓸 거냐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잠깐 보여준 적 있어. 언제 쓸 거냐면 이때 쓸 거야. y는 2x제곱이 있고 y는 4의 x제곱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y는 4의 x제곱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2의 제곱의 x제곱이니까 2의 2x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니? x랑 2x야. 맞아? y는 2x제곱에 x 대신 2x를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 거잖아. x 대신 2x를 집어넣었다는 건 x축 방향으로 어떻게? 2배 축소시킨 거라고. 축소시킨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y축이 이렇게 있어. 만약에 y는 2의 x제곱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y는 4의 x제곱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얘를 쭉 짜부시키면 2배 짜부시키면 얘가 될 거라고. 다시 요 길이가 같다고. 맞니? 얘가 반으로 줄어들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 길이가 같아야 된다고. 둘이 길이 같아야 돼. 이거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계산량을 얼마나 줄여주는지 내가 이걸로 보여주겠다고. 이걸로 보여주겠다고. 얼마나 계산량을 줄여주는지 한 번만 해봅시다. 차근차근 해볼게. 지금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y는 a랑 지금 아니지. 이렇게 해서 둘러싸인 넓이가 y는 로그 2의 27일 때 2의 a제곱의 값을 구해달래. 2의 a제곱의 값을 구해달래.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밑이 같은 로그 함수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평행이동 관계를 좀 봐야 돼. 그래서 얘를 빨리 로그 2에 x 더하기 로그 2에 3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러면 둘은 지금 무슨 관계냐면 y축으로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관계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다? 로그 2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얘를 y축으로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하면 대응점 관계가 될 테니까 저 길이가 로그 2의 3이야. 그럼 지금 이 사각형의 넓이가 로그 2의 27이라 그랬잖아. 아니, 사각형에서 곡선을 둘러싸인 넓이가. 그럼 얘도 빨리 이렇게 평행사변형 바로 그릴게.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한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로그 2의 27이랑 똑같다라는 거니까 요 가로의 길이, 요 길이를 내가 뭐 잠깐 t라고 해볼까? 이렇게 t라고 하면 얘는 로그 2의 3 곱하기 t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면 t가 얼마다? 3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겠다. 요 길이가 3이야. 여기까지 잘 찾았을 거라고. 잘 찾았을 거야. 그럼 이제 봐봐. 자, 봐봐. 요 길이가 3이야. 다 지워볼게. 요 길이가 지금 3이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a의 값을 구해야 돼. 2의 a제곱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 놈의 y값과 요 놈의 y값이 같다는 거야. 맞니? 그럼 내가 요 놈의 y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뭔가 좌표를 집어넣어야 돼. 맞아? 요 놈의 y값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좌표를 집어넣어야 돼. 그럼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놈의 좌표를 내가 t라고 놔볼게. 그럼 여기 x좌표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t 플러스 3이라고 둘 수 있는 거 맞니? 둘이 길이가 3이라며. 그치? 그럼 내가 a의 좌표는 저기다가 t 집어넣은 거니까 로그 2의 t, 로그 2의 3t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b의 좌표는 t 플러스 3, 여기다가 t 플러스 3 집어넣으면 되니까 로그 2의 t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둘이 y좌표가 어때야 돼? 둘이 같아야 돼. 둘이 같아야 돼. 그래서 3t랑 t 플러스 3이랑 같다를 쓰면 될 거야. 맞니? 그럼 t가 얼마 나와? t랑 t 플러스 3이랑 같아야 되니까 2t는 3, t는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t는 2분의 3. 그래서 여기다가 t는 2분의 3이니까 다시 집어넣으면 a를 구할 수 있겠다. 맞지? 네, 봐봐. 이렇게 한번만 생각해보자고. 좋은 방법을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확대 축소를 내가 너희한테 이제 무조건 써라가 아니라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를 보여주고 싶다고. 자, 여기는 로그 2의 x지. 로그 2의 3x거든. 둘은 평행이동 관계이기도 한데 여기 로그 2의 x 대신에 3x를 집어넣은 거잖아. x 대신에 3x를 집어넣은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한 거야? x축 방향으로 3배 축소시킨 거라고. 내가 y축 기준으로 요 놈 있지. 요 놈을 쭉 3배 짜부시키면 얘가 된다고. 놀랍게도. 그럼 너희가 이제 그래프를 짜부시켰다 그러면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봐. 요 길이 있지. 이 길이를 3배 짜부시키면 누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된다고. 맞아? 이 점을 내가 압축해 쭉 짜가지고 여기로 갖고 오면 이게 3배가 축소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이 길이가 만약에 3K였으면 이 길이가 얼마라고? K라고.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2K? 그래서 K는 2분의 3이 바로 보인다고. 이게 바로 보인다고. 여기 2분의 3이야. 그치? 그럼 여기는 2분의 3 집어넣으면 2분의 얼마니? 12? 2분의 3이면 2분의 6이니까 9?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로그 2의 a가 로그 2의 2분의 9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a는 2의 a제곱은 2분의 9. 이렇게 답이 나올 거야. 뭐 좌표를 설정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막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그런 건 아닌데 확대 축소를 너희가 지금부터 좀 잘 볼 수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된다. 내가 이 확대 축소를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 10년 전부터 나는 사실 삼각함수 그래프 설명할 때부터 확대 축소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거든. 근데 한 번도 수능에 확대 축소를 써서 확대 축소를 쓰면 편하게 할 수 있는 문제는 나온 적이 많아. 근데 확대 축소를 썼을 때 다이나믹하게 편해지는 문제는 없었어. 근데 작년 수능에 몇 개월 전이잖아. 작년 수능 객관식 주관식 공통 마지막 문제가 킬러 문제잖아. 확대 축소를 쓰면 딱 2줄이면 끝나는 문제가 나왔어. 확대 축소 쓰면 딱 2줄이면 끝나는 문제가 나왔다고. 킬러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확대 축소 진짜
잘 공부시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문제거든. 한번 나올 때마다 연습을 해봐. 써먹으면 도움 많이 돼. 자, 462번도 봅시다. 462번. 오늘 우리 유형 31까지 안 갈 거밖에 안 갈 거라서 진도 많이 안 나가니까 얼마 안 남았어. 자, 봅시다. 얘도 볼게. 얘도 뭐 쉽지 뭐. 지금 A가 1,F1이고 B가 3,F3이래.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X좌표가 1이고 B가 X좌표가 3이래. 3. B가 3이래. 3이래. 그때 이 넓이 구하래. 뭐 끝났어. 이 로그 2X고 얘 빨리 평행이동 관계 봅시다. 평행이동. 밑이 같은 함수 두 개 나오면 무조건 평행이동 관계, 대칭이동 관계 볼 거라고. 그럼 얘는 로그 2에 X 더하기 로그 2의 3인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관계네. 그래서 대응점 빨리 얘를 그대로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게 대응점이 얘가 될 테니까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거라고? 요 길이가 로그 2의 3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라고. 끝났지? 연결하면 요거 똑대다가 여기다가 붙이면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가 평행사변형으로 바뀌는 거고 로그 2의 3 가로의 길이는 1에서 3까지 2 둘이 곱한 게 답이 되겠다. 2 로그 2의 3 2번이 답이 되겠다. 이거 터프 문제 별거 없다고. 그래서 우리 29번 좀만 하고 쉬자. 29번 하고 싶자. 29번까지만 하고 싶자. 유형 29. 463번 봅시다. 선생님이 좀 설명할 게 있어가지고 설명할 게 있는데 하고 갑시다.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미치 같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역함수 관계잖아. 우리 요거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얘기하고 갈게. 봐봐. 이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뿐만 아니라 모든 역함수 관계에서 통용되는 얘기니까 선생님 이렇게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 y는 fx 그냥 지수함수 로그함수로 하자. y는 ax 제곱이랑 밑이 같은 로그함수 y는 로그 ax는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지. 잘 봐줘. 너희 많이 편해질 거야. 역함수 관계야. 역함수 관계라는 게 뭐지? y는 x 대칭하는 거 맞니? 역함수 관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y는 x 대칭 관계라는 거야. 우리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지?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야? x 대신에 y 대신에 x 집어넣는 거 맞니? 맞아?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대입하겠다는 뜻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를 어떻게 만들어? y 대신에 x 대신에 y를 집어넣어가지고 식정리해서 만드는 게 역함수를 구하는 거지. 저걸 너네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어야 돼. 다시 역함수 관계라는 게 뭐라고? y 대신에 x 대신에 y를 집어넣는다는 행동이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x를 y를 x로 바꾸면 그게 역함수에 대해서 통용이 될 거라고.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 선생님이 이걸 이제 거울 이론이라고 불러. 나 혼자만 부르는 거야. 거울 이론이라고 부른다고. 아이고.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및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좀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y는 ax제곱이 있고 y는 로그 ax제곱이 있어. 로그 ax가 있어. 자, 참고로 너네 밑이 1보다 큰 지수랑 로그는 절대 못 만나. y는 x랑 절대 만나지 못해. 기본형은.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내가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y는 ax제곱을 잘 따라와봐. y는 ax제곱을 얘를 x축으로 플러스 p만큼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로그 ax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역함수 관계가 유지될 거야. 다시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얘를 내가 평행이동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쳐볼게. 그치?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a에 x 마이너스 p 더하기 q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 되겠다고. 근데 얘랑 똑같이 역함수 관계의 애를 찾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한 번만 잘 생각해봐. 거울 이론이야. 둘은 y는 x라는 거울을 보고 마주보고 있어. 내가 만약에 y는 ax 제곱을 위로 한 칸 올렸다고 쳐봐. 위로 한 칸 올렸어. 그럼 얘는 어떻게 움직일까? y는 x라는 거울, 너네 빨리 상상력을 발휘해봐. 얘가 위로 한 칸 올라갔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겨지는 거 맞니? 맞아? 얘가 위로 한 칸 올라가면 얘는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겨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고. 다시 잘 봐. 내가 얘를 x축으로, y축으로 1만큼 살짝 들어 올렸어. 그럼 얘는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가면 얘는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얘가 어떻게 느껴져?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움직인 것처럼 느껴질 거라고. 맞니? 다시 빨리 봐봐. 역함수 어떻게 만드는 거야? y는 x, x는 y 집어넣는 거잖아. 빨리. 여기 대신에 뭐 집어넣었어? x 집어넣은 거라니까. 맞아? 이게 역함수라고. y는 x에 대칭시키겠다는 의미가 이런 뜻인 거잖아. 내 눈에 보이는 모든 y 대신에 x를 집어넣을 거라고. 맞니? 그럼 다시 y는 ax 제곱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움직였어. 얘가 역함수 관계가 유지되고 싶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눈에 보이는 모든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y는 로그 ax를 어떻게? 거울 보고 있잖아. 반대로 하면 된다고. x축으로 q만큼 y축으로 p만큼 옮기면 된다고. 이렇게 옮기면 된다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는 y는 로그 a에 x 마이너스 q 더하기 p가 될 거라고. 거꾸로 가면 된다고. 거꾸로 가면 되는 거야. 거꾸로 가면 되는 거야. 다시 자유자재로 써야 된다고. 얘를 역함수를 만드는 데도 쓸 거지만 이 둘의 관계를 보고 이거 바로 역함수다라는 걸 너네가 눈치챌 수 있어야 돼. 졸대가 아니라니까. 봐봐. y는 2에 얘가 있어. 역함수 바로 만들어봐. y는 어떻게 돼야 돼? 이게 무슨 뜻이야? y는 2의 x제곱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럼 역함수 관계가 되려면 y는 밑이 같은 로그 함수를 어떻게? 눈에 보이는 y 대신에 x, x 대신에 y라고.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x축으로 2만큼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바로 나와야 돼. 혹은 문제에서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 보자마자 아 역함수구나가 보여야 된다고.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 오늘 우리가 하는 영역은 1등급을 가기 위한 문제들이잖아. 1등급을 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행동이야. 필수적인 우리 지금 2등급, 3등급 받으려고 토요일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수업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돼야 돼.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 해볼게. y는 fx가 지수함수래. 지수함수인데 점근선이 y는 3이래. 점근선이 y는 3이래. 근데 요놈의 역함수가 y는 gx래. 점근선 얼마야? 점근선 얼마일까? 빨리. x는 3이라고. 맞아? x는 3이라고. 우리가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라는 걸 알잖아. 맞니? 그러면 만들고 있으면 안 돼. 만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집어넣는 게 역함수를 만드는 행동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싹 다 모이는 바꾸는 순간 저게 점근선이 되는 거지. 맞니? 그러니까 너네가 정말 정의를 잘 쓸 수 있다면 계산량을 어마어마하게 줄여줄 거라고. 계산량만 줄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 계산량만 줄여주는 게 아니라 뭐까지? 생각하는 아이디어까지 제공을 해줄 거라고. 그래서 요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건데 시간 애매하니까 쳤다 합시다. 쳤다가 이제 마저 마무리 해봅시다.